넘어지기 직전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려다 실패하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미끄러운 카페 투이나 부주의함을 탓하지만 진실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수년 전 여러분이 무시했던 발의 작은 통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단순히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발과 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뇌가 바닥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대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경을 다시 깨우고 시력과 기억력을 회복하며 걸을 때마다 염증을 줄여주는 간단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발통증이라는 조용한 유행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약 80%가 발의 무감각이나 통증을 겪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본의 최고령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박사님은 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젊음의 비결이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간단한 운동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설 때 발이 지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아주 잠시라도 휘청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박사님, 이런 짧은 망설임이 신체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발의 감각 상실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심각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신경의 반응이 느려지면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정서적 안정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관절염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개선 가능한 소통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일일 실천법이 어떻게 혈류를 개선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신경계를 안정시키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루틴을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70대 후반의 한 전직 교사는 고관절 문제라고 확신하며 저를 찾아왔지만 진짜 원인은 발에 있었습니다. 수년간 무시한 발의 불편함이 아치를 약화시켰던 것이죠. 매일 이 운동으로 발바닥을 자극하자 통증이 완화되었고 자세가 바로 잡혔으며 다시 지면에 단단히 선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기초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대가 튼튼해야 몸 전체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논의할 구체적인 운동은 무엇이며 발을 자극할 때 신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발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복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을 굴릴 때 여러분은 조직을 이완하는 것을 넘어 뇌의 균형센터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를 깨우게 됩니다. 이 수용체들이 압력, 질감, 온도, 움직임을 읽어내지 못하면 뇌는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발은 신체의 1차적인 번역가입니다. 발의 신호가 약해지면 뇌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세를 비틀어 불필요하게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목의 긴장, 척추 불편함, 두통, 피로로 이어집니다. 상체의 문제가 머리에서 먼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신경계 입장에서 발바닥은 전혀 멀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자세, 호흡, 순환, 소화와 연결된 반사경로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발 자극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최근 교토대학과 미국 물리치료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발 자극은 신체의 회복 경로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6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경계가 긴장 모드에서 벗어나면 염증이 가라앉고 뇌와 눈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인지 능력이 유지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혈류가 안정되면 기억력과 시각 정보 처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자극이 신체 전체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 조절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악기의 베이스 음을 교정하면 나머지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운동 후 생각이 맑아진다는 보고는 플라세보가 아니라 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니스공처럼 부드럽게 눌리는 공을 선택하세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공 위에 얹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경계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을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통증을 쫓거나 조직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마세요. 신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어깨에 긴장이 풀린다면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니 즉시 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꾸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매일 각 발당 30초씩 시작해보세요. 뒤꿈치에서 아치를 지나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공을 이동시킵니다. 계속 굴릴 필요 없이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에서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어도 좋습니다. 며칠 후 익숙해지면 하루 1에서 2분까지 늘려보세요. 신경계가 이를 요구가 아닌 지원으로 인식하게 되면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짧고 매일 하는 것이 길고 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반복을 통해 뇌가 새로운 습관을 학습하게 되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확실해지는 이 초기 신호들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의 정점을 찍을 서서 하는 변형 동작을 소개합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이 편안해졌다면 의자나 카운터를 잡아 지지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보세요. 한쪽 발 아래 공을 두고 체중은 반대쪽 다리에 싣습니다. 공 위의 발은 가볍게 접촉만 유지하며 앞뒤, 옆으로 부드럽게 굴립니다. 이때 시각, 뇌, 발의 수용체가 실시간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체중 부하 상태의 발 자극은 뇌의 고유 수용성 감각과 자세 제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발 운동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뇌가 안정성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뇌가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게 되면 에너지를 몸을 보호하는 데 쓰는 대신 회복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인지 명확성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간단한 운동이 시력, 기억력, 염증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구는 여전히 작은 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신경계가 준비됨에 따라 진화합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기억할 때까지 하나의 신호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연습을 시작해 보시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